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의 정말 중요한 8월 15일, 그쵸? 8월 15일 SEC의 소송 항소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투자들이 이 소송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합의, 그쵸? 이 합의가 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명확한 명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소송 전 불복 미 SEC 15일 향방은 전환점을 맞이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와 리플랩스 간에 이어진 긴 법적 분쟁이 15일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의 마침표를 찍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SEC는 오늘 15일까지 소송 관련한 주요 진행 상황을 항소법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SNS에서 SEC가 항소를 철회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2025년 8월 15일까지 항소법원의 상황을 보고해야 할 책임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SEC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리플을 5년 동안이었잖아요. 그쵸? 거의 5년 동안 힘들게 했던 SEC와의 재판이 합의가 된다라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일단 SEC, 그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 입장에서는 더 이상 끌 수 없는 소송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XRP는 비증권이라는 법원 판결이 2023년 7월이었죠. 이 7월에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XRP 일반 투자 대상 거래는 증권이 아니며 SEC가 관할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이 판결은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 판례 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판례 중 가장 중요한 선례로 남았고요. SEC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이미 항소를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EC가 이 선례를, 그쵸? 이 선례를 뒤집을 법적 근거는 거의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항소하면 패소 가능성만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SEC 내부 피로감, 그리고 정치적 압박이라 볼 수 있는데, SEC는 뭐 코인베이스, 그쵸? 이 코인베이스, 그리고 뭐 바이낸스, 그쵸? 이 바이낸스 등과도 동시다발적으로 소송 중이고, 소송 자원이 분산이 되고 있어서 그 피로감 또한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미 의회는 2024년에서 2025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SEC의 권한을, 즉 CFTC,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분담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XRP 소송을 계속 끌 경우에 SEC의 정치적,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치적 신뢰도가 하락과 의회로부터의 견제 강화가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SEC의 입장에서는 이 소송을 끝내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익 회수의 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입장에서도 소송 연결을 통한 사업 확장, 그러니까 제도화 시대에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미국 및 글로벌 기관 투자자와 협업, 그리고 뭐 IPO 상장이죠, 은행, 핀테크, 파트너십 확대 등 규제 소송 리스크 해소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리플의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항소 처리를 하면서 빨리 어떻게 끝내자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벌금 감면 합의도 완료가 되었는데, 2025년 3월 리플은 5천만 달러만 내기로 감액 합의가 되었고, SEC가 공개적으로 수용한 이 감면은 사전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실질적인 이제 이 벌금이죠. 이 벌금도 이미 조율된 상황에서 항소만 유지하는 거는 명분 없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리플과 SEC를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법적으로는 SEC가 XRP를 증권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고, 정치적으로는 SEC가 소송을 지속할 정당성, 자원, 여론 지지를 모두 잃고 있기 때문에 리플 역시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고자 하는 실익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남은 것은 언제 발표되느냐 뿐이지, 합의는 사실상 양측 모두가 결정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재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짜여진 각본 중 하나라는 거고, 이 재판으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쟁 말고는 단기간에 이 재판만큼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뭐 재료와 모멘텀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판을
확정을 짓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매수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자, 그래서 진짜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월 15일 이 재판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동안에 리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재판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쵸, 진행되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린 뭐 IPO 상장, 그리고 CBDC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리고 ETF 등 이 모든 게 한 방에 터지면서가 진짜 본 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혐의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131%가 상승했던 이 선례를 고려할 때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량의 최소 3배에서 4배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플의 밸류를 의심하지 말고요, 믿고 신뢰하면서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던 4,000원짜리 일시적으로 돌파한 후에 지금 다 말아 올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은 당분간은 4,000원에서 4,500원짜리까지가 뭐다, 박스권 무빙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말아 올린다, 이런 그림은 저는 나오기는 어렵다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이 4,000원짜리 요 자리를 확인하러 저는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역 헤드 N을 만들면서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4,000원 아래에서는 뭐 하면 된다? 무조건적으로 매수해라.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4,000원 아래에서 모아가게 된다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관점으로 보려면은 4,000원짜리를 지지하고 4,500원짜리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안착까지 해줘야 이번에는 이제 정말 크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무빙이 나와줄 것이고, 반대로 4,500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4,000원짜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떨어지면 땡큐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바라보는 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관점이고, 계속해서 4,000원 아래에서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